성균관대학교 이전호 교수입니다. 가족신탁은 이론적으로 생각해 보면 고령화 사회가 급속도로 진전되고 있고, 그다음에 경쟁적인 제도에 비해서 훨씬 다양하고 유용한 제도이니까 이론상 생각해도 성장 가능성이 무한한데, 오늘 실무에 계신 전문가들 이야기 들어보니까 그냥 생각하고 있던 것보다도 훨씬 더 많이 활성화가 되어 있네요. 그래서 오늘 토론회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공통적으로 처음에 한 가지 하고 싶은 이야기가, 지금 신탁 관련 정부 부처가 법무부, 금융위원회, 기획재정부 이런 데인데, 이게 특별하게 이 부처에 한정된 이야기는 아닌데, 우리나라 정부 부처들이 일하는 게 칸막이가 너무 심해가지고 전혀 협조가 안 돼요. 다른 부처에서 뭐가 하는지 자기 일만 관심이 있고 해서 그 참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현상은 신탁도 마찬가지인데, 예를 두 가지만 들어보면, 신탁법을 2011년 개정할 때는 사업신탁도 가능하게 해주겠다는 취지로 영업을 넣었는데, 근데 자본시장법 103조는 열거적 방식이니까 거기 영업이 안 들어가 있으니까 현실적으로는 사업신탁이 될 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물론 이제 금융위원회 측 생각은 투자자 보호 등을 고려해서 사업신탁에 대해서 좀 유보적인 것 같은데, 글쎄 그것도 감독으로 해결될 수 있는 문제 같고, 그걸 떠나서 이렇게 각자 자기 쪽 그 정책에만 포커스 맞추는 것은 문제다. 두 번째 마찬가지예요. 2011년도에 법무부가 신탁법을 전면 개정했는데, 그때도 세금 문제는 전혀 생각조차 안 했어요. 그러니까 기획재정부한테 한번 물어본 적도 없고, 당연히 협의를 한 적도 없으니까 조세제도는 그냥 미비하게 던져놨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10년, 9년이 지난 올해 이제 세제 쪽 그것도 다는 못 고치고 상당 부분 좀 손은 봤는데, 그런 식이니까 이게 잘 맞지가 않고, 그러니까 시장에서는 이 조세제도의 불명확성이 신탁 산업에 장애가 된다,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일할 때는 최소한 신탁 제도에 관해서만이라도 관련 부처들이 유관적으로 의견 교환을 하면서 상호 조율을 해 나가야 된다. 그게 가장 큰 정책상의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발표문은 지나가기는 했는데, 여러 가지 풍부한 실무 경험에 비추어서 정리가 잘 되어서 잘 들었습니다. 두 가지 궁금한 게 있었는데, 우리 발표자는 가족신탁의 여러 가지 장점을 위주로 했는데, 본인이 직접 그 업무를 해보니까 혹시 가족신탁이 갖고 있는 우려할 점 그런 거는 전혀 없더냐, 그런 게 있으면 좀 이야기를 해주고, 두 번째, 가족신탁은 개념 정의가 학자마다 다양하긴 한데 어쨌거나 대충은 공감대는 이루어져 있는데, 지금 오 변호사 발표는 가족신탁 중에서 상사신탁이에요. 그러니까 내용은 가족신탁인데 수탁자는 금융기관이 운영하는 상사형 가족신탁을 위주로 발표를 했는데, 근데 가족신탁에서는 사실은 더 크게 문제될 소지가 있는 게 민사형 가족신탁입니다. 그러니까 수탁자가 신탁회사 같은 상인이 아닌 가족 내부일 수도 있고, 변호사, 회계사, 세무사 등일 수도 있고, 그런데 그 민사신탁 문제는 전혀 언급이 없었는데, 그 민사신탁에 대해서도 본인이 직접 시장에서 취급을 해보니까 앞으로 우리나라도 활성화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했는지, 그런 의견을 좀 듣고 싶고, 그 예를 비춰보면 일본에서는 민사신탁이 상당히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일본의 사법수사, 우리나라 법무사가 중심이 되어서 2014년에 민사신탁사 협회라는 것을 만들어서 15년부터 민간 자격증이기는 하지만 민사신탁사라는 전문가를 민사신탁 민사형 가족신탁 전문가를 길러내고 있고, 그다음에 우리나라 세무사에 해당하는 세리사들도 민사신탁 시장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고, 일본 변호사
협회도 2017년부터 변호사협회 안에 민사신탁센터라는 것을 만들어서 민사형 가족센터에 이게 앞으로 변호사 시장의 블루오션이 될 거라고 해서 크게 확대하고 있습니다. 그런 움직임을 볼 때 우리는 민사신탁의 가능성을 어떻게 보느냐. 두 번째 발전문도 역시 잘 정리를 해줬습니다. 특히 장애인 특별부양신탁, 공익신탁 그런 문제, 조세 문제를 정리해줘서 유용하게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발표 과정에서도 나왔지만 사실은 장애인 특별부양신탁이나 공익신탁은 이용률이 매우 저조합니다. 매우 저조해서 복지형 가족신탁 조세 문제의 포커스는 장애인이나 공익신탁에 있는 것은 아니고 그 본격적인 가족신탁, 일반적 보편적인 가족신탁의 세제 문제가 중심이 돼야 되는데, 근데 이제 작년에 신탁 관련 제가 한 1년간 연구를 했는데 신탁법도 어렵지만 신탁 세제는 너무 어려워가지고 끝이 없던데, 어쨌거나 이제 거기 기반해서 올해 소득세 법인세는 좀 많이 고쳤고 부가지세는 조금 고쳤고 상속증에서는 거의 못 고쳤어요. 고쳐야 될 게 열이라면 하나밖에 못 고쳤어요. 유언대용 신탁, 수익자 연속 신탁은 증여세가 아니라 상속세다. 거기서 끝나버렸어요. 그러니까 나머지 90%가 미완의 가지로 남겨져 있습니다. 그 이유는 우선 내용이 너무 어렵고 해서 법을 고치는 세제 당국도 자신이 없는 거예요. 우선 아주 간단한 거 해놓고 차차 이제 후일을 기약하자 그렇게 됐는데, 그런데 가족신탁은 주로 상속세, 증여세하고 직접적인 연관을 맺는데 거기에 해결해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습니다. 법에 규정이 없는 것은 물론이고 확립된 해석도 없고 판례는 더구나 없고 그런 게 뭐 수없이 산적해 있어요. 몇 가지만 예시를 해보면 소득세, 증여세, 이중과세 문제. 소득세는 도관 이론에 따라서 내 주머니에 돈이 안 들어오더라도 일단 소득세를 내야 됩니다. 근데 나중에 내 주머니에 돈 들어올 땐 증여세를 또 내야 돼요. 이중과세인데 지금 원천징수분 빼주는 식으로 해결을 하는데 그거 갖고 완전 해결이 안 되고 원천징수 대상이 아닌 것도 있습니다. 임대료 같은 거. 그거는 완전한 완벽한 이중과세라서 사실은 위헌 소지가 농후한데 세제가 침묵하고 있어요. 두 번째, 신탁 이익의 평가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아주 간단한 예를 들면 신탁의 수익권에는 원본 수익권도 있고 수입 수익권도 있는데 이론상은 양자를 합치면 1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시행령은 각각 평가하기 때문에 양자를 합치면 1.1이 될 수도 있어요. 0.9가 될 수도 있고 그것도 정합성이 없습니다. 그런 문제도 남아있고, 세 번째는 위탁자 지위 이전. 신탁의 종류에 따라서는 위탁자가 형식은 지위 이전이지만 재산 자체의 이전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증여세 부과 대상이 돼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침묵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예컨대 뭐 수익자 연속 신탁 그런 경우에 당초 내가 기대 여명까지 수익 기간을 채운다 뭐 그런 전제하에 과세가 됐는데 그 수익 기간이 되지 않았다든지 또는 뭐 5년간 A라는 수익권자한테 수익을 주기로 됐는데 2년간만 주고 안 주기로 했다든지 그런 경우에 정산 문제가 있는데 이런 거는 예컨대 부동산 무상 사용할 때는 정산 규정 그런 게 상정세법이 있듯이 신탁에 대해서도 수익에 대한 증여세 정산 규정이 필요한데 그런 거에 대해서도 일체 언급이 없고, 또 한 가지 예를 들면 유언대용 신탁은 신탁법 59조 1항 1호와 2호가 있는데 법률상은 양자가 다릅니다. 개념도 다른데 경제학적으로 조세 부과 대상 경제학적 측면에서 보면 양자 본질이 같아요. 그런데 지금 세법상은 달리 취급되는데 그게 맞는가 하는 의문도 있고, 그래서 사실은 가족신탁에 대해서는 아직도 세제가 90%가 미비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언제인지 제2차 보완이 될지 모르겠는데 우리 실무가를 포함해서 학계에서 많은 연구가 추가로 필요한 상태입니다. 아까 제2발표자가 발표 과정에서 좀 언급을 하긴 했는데
이 장애인 특별 부양 신탁, 공익 신탁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뭐 1년에 한두 건, 서너 건밖에 안 되는데 제도가 이래서는 안 되는데 그럼 안 되는 이유가 장애인 같은 경우에는 그 한도가 주된 원인인지 공익 신탁은 공익부빙과 항상 연결을 시켰으니까 그게 큰 장애인지 그거 해결해 주면 좀 활성화 여지가 있는지 그런 의견을 좀 들어보고 싶고 그다음에는 뭐 사소한 것이긴 한데 앞에 부분은 아까 발제자가 설명을 했으니까 그러니까 자익 신탁이든 타익 신탁이든 과세 이연하고는 상관이 없는 문제예요. 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 정액세를 정액계약 효력 발생 시점이 아니고 일본식인데 그 정액 이익을 현실적으로 받는 시점에 받게 돼 있으니까 그럼 세법 자체가 그런 거니까 그게 과세 이연이나 뭐 텍스 회피는 아니죠. 그건 그렇고 두 번째 주식은 원본과 수익 확정이 어렵다라는 그런 문헌이 있던데 물론 뭐 PPT라서 문헌을 다 문장을 할 수 완벽하게 적지를 못했을 것 같은데 그게 무슨 뜻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네, 감사합니다.